자, 1학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곧 여름방학이 시작되죠. 굉장히 충격과 공포의 1학기를 보냈을 겁니다. 내신 성적도 내가 원하는 만큼 잘 나오지도 않았고, 수행평가가 진짜 미친 듯이 쏟아지고, 해야 될 활동은 엄청나게 많고, 하다 보면 또 내신 기간이래, 또 중간중간 모의고사도 봐, 굉장히 혼란스러운 1학기를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1학기 성적이나 이런 생기부 기록이 만족스럽지 못하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시겠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일단 2학기 선행을 하자. 1학기는 이제 이미 글렀고 2학기 준비를 하자 라는 생각을 보통 하고 계실 겁니다. 여름방학 선행하는 거 뭐 당연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아마 선행을 하고 있을 텐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름방학 때 선행만 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의 50%밖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부는 어떻습니까? 감정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이성적인 영역이고, 감정은 잠깐 억눌러 두고 내가 지난 1학기 때 했던 것들을 명확하게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2학기를 준비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전략적으로 우리는 판단을 해야겠죠. 우리 아이가 1학년 때 했던 공부들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부족한 게 뭐였는지 이런 것들도 점검을 해 봐야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을 겁니다. 장기 플랜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갖고 있을 텐데, 3년 후에 어떤 대학에 목표를 하고 있고 진학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지난 1학기 동안 잘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부족한 건 뭐고, 내가 목표하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해야 할 것인가? 이걸 한 발짝 떨어져서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나의 전략 방향을 수정하는 게 지금 시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학기 중이 되면 어때요? 공부하느라 바쁘고 뭘 내 전략을 수정하고 자시고 간에 일단 뭔가 수행평가 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바쁩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생긴 지금 시기에 1학기를 제3자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가 지금 부족한 건 없었나? 지금 1학기 때 부족했다면 어떤 것들을 2학기부터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될까? 지금 1학기 때 했던 것들을 최대한 좋게 잘 만들기 위해서는 마무리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꼭 해야 합니다. 자, 이게 뭐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갖고 있다라는 그 메타인지라는 거죠. 제3자 입장에서 나를 평가하는 것, 어떤 분석을 해야 되고 어떤 점검과 어떤 피드백을 해야 되는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공부의 영역이고요, 두 번째는 활동의 영역입니다. 1학기 때 했던 공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내가 잘 모르는 건 없는지, 내가 시험 준비는 잘 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할 거고요. 특히 1학년 1학기를 보낸 친구들, 고등학교 활동 빡세다,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실제 몸으로 체감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더 빡세죠. 해야 될 게 너무 많죠. 생각보다 시간은 너무 빨리 흘러가 버려서 내가 뭘 하고 말고 간에 그런 여유도 없이 시간은 이미 흘러버린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각각 분석을 해보고 어떤 식으로 내가 보완을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할지를 점검을 해봐야 하는데, 일단 공부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 복습이 중요하다, 차근차근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복습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이 활동을 어떻게 점검하느냐에 따라서 1학년 생기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1학기 그 다 지나가 버린 거 지금 내가 뭐 이거 한다고 그게 뭐 생기부로 어떻게 반영이 되냐, 지금 해봤자 무의미하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지금 이 시기에 여름방학 동안에 우리가 지난 활동을 점검하면서 피드백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생기부 활동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역전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이 되면 거기서 그냥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이 생기부에 잘 기록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 여름방학 동안 우리 담임선생님들께서 또는 담당 교과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생기부 기록하십니다. 각 과목의 새 책을 여름방학 동안 열심히 쓰셔가지고 8월 말쯤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줄 거예요. 수정하고 싶으면 지금 얘기해 라고 생기부 수정 기간이 여름방학이 끝나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수정 기간이 넉넉하게 주어지지 않죠. 뭐 어떤 경우에는 당장 내일까지 의견 있으면 줘, 보통 뭐 2, 3일 전에 얘기해서 급작스럽게 나옵니다. 그것들을 미리미리 내 생기부가 어떻게 적혔으면 좋겠는지를 생각해 두지 않았다면 그 수정 기간을 100% 활용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이걸 잘 준비를 해두면 아직
기록이 확정되지 않은 1학기 생기부 내용을 마지막으로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건 세특입니다. 그런데 창체 영역은 어떻습니까? 창체에 기록되는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자율활동 이것들은 또 행특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기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기 때 조금 내가 부실했더라도 내가 1학기 때 뭐가 부실한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2학기 때 그 부분을 보완해서 좋은 기록이 될 수 있게끔 내가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연말 시상식도 어때요? 하반기에 뭔가 이슈가 됐던 드라마나 영화가 상을 받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1학기 때 우리가 했던 활동들에 대한 명확한 피드백과 분석을 바탕으로 한 2학기 활동 전략을 미리미리 수립을 해둬야 된다. 그러면 1학기 점검, 피드백 어떻게 해야 되고 2학기 전략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지 3단계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학기 활동 분석입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은 1학기 때 우리 아이들이 했던 이 활동들을 하나하나 다 나열을 해보는 겁니다. 몇 월 달에 어떤 과목에서 아니면 어떤 동아리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진행된 어떤 행사에서 나는 이런 활동을 했었지, 이 활동의 근거가 되는 자료들은 어떤 게 있었지, 난 무슨 책을 봤지, 어떤 프로그램을 봤지, 어떤 논문을 읽었지, 그런 것들도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발표를 했었구나, 아니면 보고서를 냈었구나, 그리고 내가 이걸 통해서 좀 느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싹 정리를 일단 해보십시오. 좋은 활동이었던 나쁜 활동이었던 내가 뭘 했는지는 일단 알아야 될 거잖아요. 지금 아마 가물가물할 거예요. 내가 했던 게 뭔지 안 했던 게 뭔지. 그러면 어때요? 나중에 수정 기간이 됐을 때 그때 가서 찾아보면 이미 늦어요. 그래서 지금 딱 리스트업을 해서 내가 1학기 때 했던 활동들, 주요 활동들, 그리고 뭐 수행평가를 했다라면 수행평가 중에서도 분명 생기부에 기록될 만한 활동을 했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리스트업을 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렇게 목록을 만든 다음에 각 목록에 대해서 지금 제가 드릴 이 3가지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각 활동별로 첫 번째, 내가 이 활동에서 어떤 역량을 어필할 수 있을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기부를 통해서 대학에 보여주고자 하는 역량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뭐 성격이 좋아요, 난 활발해요, 이런 역량 보여주는 거 아니잖아요. 대학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생기부를 통해서 학업 역량, 그리고 진로 역량, 그리고 공동체 역량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대학에서 평가를 하고, 그게 우리 생기부에 잘 적혔을 때 좋게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활동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각 활동별로 내가 어떤 역량을 보여주기 좋은 활동인지를 한번 기록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이 학업 역량도 애매하고 진로 역량도 애매하고 이 공동체 역량도 애매하고 내가 하긴 했는데 조금 시간이 낭비했구만,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떤 부분에 좀 너무 치중돼 있다거나 아니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활동별로 내가 어떤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보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렇게 쭉 정리를 하다 보면 이 활동은 내가 무조건 생기부에 좀 기록되게 해야겠다. 내가 물론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무조건 기록되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그걸 잘 기록을 해주셔야겠지만 내가 미리 이 과목에서는, 이 활동에서는 이 내용이 기록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미리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생기부 수정 기간이 됐을 때 그 자료를 미리 준비해놨다가 선생님 제가 이 활동 전에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발표 이거 했었잖아요. 요 보고서도 제가 이렇게 준비했어요. 이런 것들 조금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선생님께 요청드릴 수 있겠죠. 물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걸 할 수 없겠지만 이렇게 내가 했던 것들이라도 최대한 갈고리로 긁어 모아가지고 그걸 어떻게든 잘 기록될 수 있게끔 하려면 사전에 미리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때 했던 자료들이나 선생님께 제출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모아둘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밑에 제가 작게 써뒀죠. 저희가 계속 강조하는 거, 동기, 과정, 결과, 확장, 이 4단계로 그 활동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4단계 기준으로 요약 보고서를 만들어 봐도 좋겠고요. 4단계에 대해서, 그리고 뭐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것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가 이건 꼭 기록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활동들은 활동의 근거가 되는 것도 싹 모으고 이 활동의 4단계로 싹 정리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3번째, 앞에서 4단계 뭐라고 했죠? 동기, 과정, 결과, 확장. 마지막 확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활동별로 이 활동과 연결해서 내가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품어보고, 요 활동은 요게 이렇게 연결해보면 좋겠다, 요 활동 관련해서 내가 이 책을 추가로 읽어보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하는 것까지가 1학기 활동 분석입니다. 사실 2단계만 잘 해놔도 어떻습니까? 1학년 생기부 기록되는 단계에서 선생님께 잘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2학기
대책까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혼자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런 것들을 뭐 컨설팅을 받으면서 작년 분석 틀을 해보고 내가 부족한 걸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제가 알려드리는 이 틀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무 그런 틀 없이 맨땅에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 저희가 생기부 풀관리 프로그램 하고 할 때 이런 기준으로 우리 아이들을 관리해주고 하는데, 공개를 하면 혼날 것 같긴 합니다만 여튼 이런 과정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점검을 해보시면 2학기가 아마 개선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 않은 활동을 우리가 새롭게 만들 수는 없어요. 지금 1학기 동안 대충 보내면서 활동을 어설프게 했던 것들을 다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시간을 되돌리지 않는 한. 그렇지만 내가 어설프게 했더라도 했던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걸 최대한 한번 살려보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심폐소생술을 이번 여름방학 동안 하는 겁니다. 끌고 모아서 쌤 저 이거 했습니다. 이 거짓말 아니에요. 이렇게 좀 해주십사 이제 부탁할 수 있는 마지막 노력을 이번 여름방학 때 한번 해보자 라는 거고요. 두 번째 단계는 뭐라고 했죠? 진로를 구체화하는 거, 관심사를 구체화하는 겁니다. 1학기 활동들을 쭉 보다 보면 나의 관심사가 어느 정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과목을 선택하고 생기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진로가 중요하다라는 것들은 강조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모든 수행평가 과제가 진로랑 연결해서 뭘 해봐라 이렇게 나왔을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뭐 다양한 활동들이 계속 진로랑 연결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너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진로가 명확한 친구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도 그것들을 계속 구체화시켜 나가고 내 관심사를 찾아가는 노력을 보여줘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2학기 때 갑자기 막 하려고 하면 또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름방학 동안을 잘 활용해서 그 작업을 미리 해주자는 겁니다. 1학기 활동들을 쭉 보면서 주로 이런 활동들을 할 때 그나마 조금 재미가 있었네, 내가 활동했던 것들을 보니까 요게 그래도 제일 기억에 남네, 내가 조금 더 파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네, 이런 것들을 공부고 이제 재미가 없겠지만 그런 걸 아주 조금이라도 찾아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찾은 걸 바탕으로 내가 그래도 요 분야로는 조금 관심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분야의 진로, 직업에 대해서도 찾아볼 수도 있고 관련된 학과를 한번 찾아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그나마 조금 재밌었던 과목에 대해서 관련된 전공을 좀 찾아볼 수도 있을 것이고, 여튼 그런 식으로 내 관심사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 나가는 그 과정을 1학기 활동을 바탕으로 조금씩 생각해 보는 게 지금 단계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원래 어느 정도 진로가 있었어. 난 공학 계열을 희망을 했어. 그런데 이번에 과학 동아리를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중에서 전기 실험이 너무 재밌어서 이 전기 신호에 대한 그런 분야로 내가 조금 관심사를 확장시켜 볼까? 전기공학 관련해서 내가 한번 가볼까? 전기 신호를 활용하는 분야는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식으로 확장돼서 구체화될 수도 있겠죠. 여튼 핵심은 1학년 1학기 때 했던 활동을 바탕으로 나의 관심사를 조금 구체화해보자 라는 겁니다. 이렇게 관심사를 구체화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생기부를 채움에 있어서 이 생기부의 핵심이 뭡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우리 아이만의 유니크함이 있어야 돼요.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 진정성이 뭐죠? 유니크함이 뭐죠? 너무 막 특별하고 기발하고 신박해야 되고 착한 그 마음이 드러나야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생기부에서 진정성과 유니크함이라는 것은 이 아이의 일관된 관심사가 하나의 스토리로 엮여서 그것이 모든 활동에 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것이 진정성이고 그 아이만을 보여줄 수 있는 유니크한 활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핵심에는 진로가 있다. 진로가 지금 없을 수 있다. 그렇지만 1학기 활동을 바탕으로 억지로 조금이라도 관심사를 구체화해보자 라는 겁니다. 왜 이 구체화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관심사를 구체화해놔야 2학기 활동을 기획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3단계가 2학기 활동을 기획하는 단계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는 겁니다. 아까 1단계에서 활동을 목록화한 다음에 각 활동에서 내가 어떤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걸 쭉 보면 내가 1학기 때는 공동체 역량을 어디서도 보여주지 않았네. 그럼 내가 2학기 때 자율활동이랑 이 동아리 활동에서 공동체 역량을 보여줘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내가 세특 활동했던 거 보니까 세특의 핵심은 학업 역량이라고 했는데 난 너무 진로 쪽으로 너무 올인한 것 같아. 다음 2학기 때는 세특에서 조금 더 학업 역량에 집중을 해야겠어. 이런 방향으로 큰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학기 활동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내가 부족한 역량, 내가 좀 더 보완해야 되는 역량은 어떤 분야인지를 생각해 보는 게 2학기 활동 기획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어떤 걸 해야 되느냐?
후속 활동 1단계에서 말씀을 드렸죠. 어떤 활동을 하고 연결돼서 내가 뭔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2학년 때 그 활동을 이어서 해볼 수가 있겠죠. 전에 제가 후속 활동을 강조를 했더니 그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거 활동 다 끝났는데 후속 활동 그거 언제 해가지고 어떻게 보고합니까? 그 과목에서는 구체적으로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그 과목에서는 내가 어떤 활동이 끝나고 이런 추가 활동을 해보고 싶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까지를 남겨두는 거죠. 거기서 진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 아니면 다음 학기에서 다른 동아리에서 그 활동이 실제 이어진 게 보여진다면 대학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평가자가 돼본다면 어때요? 진짜 얘가 궁금증을 가졌고 이걸 진짜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과목에서 다른 학년에서 이걸 이어서 했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미리 지난 활동을 했던 것들을 점검해보고 그 활동에서 내가 미리 생각해봤던 후속 활동을 2학기 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두면 2학기 때 해야 되는 주제 선정에 여러분들은 시간을 훨씬 더 세이브할 수가 있을 것이고 활동과 활동이 분절되어 있지 않고 이 활동에서 저 활동으로 연결되고 이 과목에서 저 과목으로 연결되는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모습이 보여지면 굉장히 이 생기부가 짜임새가 있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아이만의 유니크한 스토리와 진정성이 보일 것이고 정말 완성도 높은 생기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후속 활동을 2학기 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게 2학기 활동 기획의 두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진로 연계 활동까지 두 번째 단계에서 진로를 조금 더 구체화해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진로와 구체화된 것들을 바탕으로 내가 2학기 때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를 미리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1학기 때 세특 활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애를 쓰셨을 겁니다. 그때마다 발목을 잡았던 게 뭐예요? 영어 과목 수행평가 하려고 하는데 자꾸 진로랑 연결시켜서 뭘 하래? 난 잘 모르겠어 내 진로와 관심사를. 그런 경험들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관심사를 미리 조금 구체화시켜두고 거기에 관련돼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가 뭘 보완해야 될지 2학기 때 어떤 후속 활동을 연결시켜서 할 수 있을지 내 진로와 관련된 활동이 뭐가 있을지를 쭉 생각을 해보면서 실제 2학기 때 배울 교과목을 한번 훑어보십시오. 목차를 한번 훑어보시고 그리고 학교 학사 일정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2학기 때 학교에서 이런 자율활동이 있겠구만, 어떤 강사의 특강이 있겠구만, 2학기 때 배우는 이 과목에서는 이 목록을 딱 보니까 내 진로와 연결해서 요 내용을 해야 되겠구만, 내가 수의사를 희망하고 있어. 그런데 2학기 때 쭉 봤더니 생명 존중 관련된 교육이 있네? 그러면 내가 동물 윤리와 관련해서 그 활동을 끝낸 이후에 유기견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고 관련해서 유기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한번 탐구를 해봐야겠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그런데 내가 또 봤더니 2학년 때 윤리 과목을 내가 수강하네. 거기서 동물 중심주의, 생명 윤리에 대한 그 목차가 있어. 그런 사상을 배우면서 학교에서 했던 자율활동과 이 윤리 과목의 활동을 또 연결지어서 해볼 수 있겠네. 이런 활동 계획들을 미리 한번 해두는 거죠. 자, 이렇게 미리 해두면 우리가 수행평가가 임박했을 때, 탐구 과제 제출이 임박했을 때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애를 쓰는 부분이 사실 주제 선정일 겁니다. 근데 그 주제 선정을 그냥 미리 해두자는 거죠. 물론 학기 중에 바뀔 수도 있고 다른 활동이 추가되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지금 학교 동아리에서는 이런 활동, 행사 때는 요 활동, 과목 목차를 딱 봤을 때 각 과목에서 내가 이런 추가 활동들 또는 내 진로 관련된 활동들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조사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2학기 때 주제 선정에 여러분들이 열을 올리지 않아도 시간을 훨씬 더 세이브할 수 있을 것이고, 세이브한 만큼 활동에 더 집중하게 되면 활동의 퀄리티도 높아질 거고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내신 성적도 높아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활동을 할 때 선생님한테 관찰되기 위해서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이 활동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어떤 과목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계획이 되어 있다면, 선생님 제가 이번 학기에 이 과목에 이런 자율 탐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하고 학기 초부터 싹 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2학기 생기부가 선생님이 보시기 어떻습니까? 학기 초부터 내가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런 활동들을 되게 적극적으로 하는구나, 눈도장도 받으면서 활동도 조금 더 여유롭게 하게 되고 2학기 활동도 훨씬 더 짜임새 있게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1학년 동안 우리가 부족했던 것들을 싹 정리를 해서 1학년 때 활동들을 바탕으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1학년 1학기 활동 생기부
보완 기간에 그걸 긁어 모아서 일단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부족했던 것들은 2학기 때 활동 계획을 미리 수립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학기 때 망했다고 아유 모르겠다 2학기 때 잘해야지 아니면 아유 난 모르겠네 생기부는 진짜 어렵네 하고 계속 미뤄두기만 하면 부족한 부분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분석해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대학에서 사실 완성형의 학생들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차차차차 1학년 1학기 때 얘가 진짜 이상하고 부족한데 얘가 그걸 발판 삼아서 2학기 때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대학에서는 정말 우리 대학에 와서도 성장할 수 있는 친구구나 그걸 볼 수가 있는 거고 사실 그게 학종의 순기능이죠. 딱 기록된 성적뿐만 아니라 얘가 발전하는 모습 발전할 수 있는 발전 가능성들 얘의 숨겨진 역량을 평가하는 게 이 생기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학기 때 망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 망한 것들을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내가 그걸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셔야겠습니다. 물론 막상 해보시면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나중에 3학년이 됐을 때 입시를 코앞에 뒀을 때 굉장히 큰 차이로 벌어질 테니까 여름방학 때는 그냥 나 공부만 하면 되지 뭐 2학기 선행만 하면 되지 뭐 라고 하지 말고 생기부 점검하고 전략 세우는 거 꼭 해보시길 바라겠고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생기부 컨설팅을 받고 관리를 받는 학생들이 이런 외부 기관에 의뢰를 하는 내용들입니다. 너는 지금 이런 식으로 보완해 나가라. 꼭 유료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우리 학부모님들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계속 온라인을 통해서 이런 컨텐츠들 계속 전해드리고 있고 어떤 식으로 활동하면 되는지 계속 정보는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해보다가 우리 애가 하는 것들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내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나도 잘 못하겠고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스터디코드 생기부 풀관리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 방학 기간 동안에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1학기 때 부족했던 부분들을 바탕으로 2학기 때 활동을 어떻게 개선하고 2학기 활동은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잘 할 수 있게 되는지 전략을 짜드리고 명확하게 잡아주고 관리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프로그램에 한번 도움을 받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저희 스터디코드가 이 생기부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이유 너무 어렵습니다. 해야 될 것도 많고 챙겨야 될 것도 많고 너무 복잡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혼자서 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 애쓰고 노력하는 것 대비해서 성과가 그렇게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친구들을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지난 20년 동안 강남 대치동에서 서초동에서 오프라인에서 많은 친구들을 컨설팅하기도 했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저희가 학습 관리하고 공법 잡아주고 관리하는 프로그램들도 운영을 했고 입시 제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분석하고 학종의 본질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너무 복잡한 입시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 좀 도와주자 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마련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생기부 관리하는 게 1년에 수천만 원씩 합니다. 한 번 만나는 것만 해도 수십만 원씩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온라인화해서 많은 친구들에게 조금 혜택을 주고 싶다라고 해서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마저도 사실 1대1로 운영되는 거기도 하고 오프라인의 강남의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낮은 가격대로 만들긴 했지만 그래도 가격이 부담되는 가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료로라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이런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거니까 이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최대한 도움을 받으시고 스터디코드 유튜브 구독해 보시면 입시 전형에 대해서 제도에 대해서 관련된 정보들 계속 만들어서 업로드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만 팔로우 하셔도 어머니들께서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고 조금 더 실질적인 1대1 관리까지 받고 싶으시면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어머님들을 위한 학부모 강의를 한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커밍순. 왜냐하면 저희 채널의 댓글을 보면 이걸 우리 애가 봐야 되는데 하는 그런 댓글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학부모님들께서 저희 채널에서 이제 많이 도움을 받고 계신데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어머님들께 정보를 정리해서 드리고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지도를 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정보들을 모아서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강의를 한번 지금 엮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시연님 혹시 1, 2학년 때 결론 후속 탐구가 아쉬운 세특이 있다면 3학년 때 좋은 탐구 하나 보완을 하는 게 더 나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후속 탐구를 하는데 그 활동 탐구가 되게 내용이 부실해. 그러면 또 그건 이제 큰 의미가 없거든요. 1학년 2학기 때 조금 후속 탐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활동이 있다면 그걸 연결지어서 3학년 때 풍부한 활동이 되게끔 활동을 하셔야지 이제 후속 탐구는 약간 질이 떨어지고 새로운 좋은 탐구는 질이 좋고 그거 아닙니다. 후속 탐구로 하더라도 그 활동이
하나의 활동으로 완결성이 있어야 그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